유진 씨, 이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병원장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민석이 뒤에서 문을 닫았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갑자기 사무실이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민석이 제 바로 옆까지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그의 채취가 느껴지면서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마치고 나갈 예정이에요. 유진 씨, 왜 그렇게 저를 경계하세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눈빛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 같았어요. 저는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겁고 불쾌한 손길이었어요. 그 손길에서 아기가 느껴졌어요. 유진 씨, 이 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려면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정대현 회장님 같은 VIP 환자를 담당하려면 말이죠.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무서웠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싫어요. 손 떼세요. 소리치며 민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가면을 벗은 악마 같았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침착하신 어머니가 이렇게 불안한 목소리를 내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유진아,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내 아버지 말이야, 아직 살아계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는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곤 전혀 없이 자라왔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꼈던 허전함, 아버지의 날에 혼자 집에 있던 쓸쓸함, 그리고 밤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일지 상상하며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치매에 걸리셨어. 지금 평안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솟아올랐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나를 그리워하셨을까?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거든요. 아버지 곁에서 직접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에 매달렸어요. 이론 수업부터 실습까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힘들어할 때도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피로를 이겨내게 해주었거든요. 강사 선생님도 제 열정에 놀라셨어요. 정유진 씨, 이렇게 성실한 수강생은 처음 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바로 평안요양병원에 지원서를 냈어요. 면접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 바로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평안요양병원 앞에 선이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10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에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VIP 전용 평안요양병원이라는 금색 간판이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긴장감이 뒤섞였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나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화분들이 생기를 더해주었어요. 정유진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연이에요.
선배 요양보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얼굴에 피로감이 스며 있었어요. 오늘부터 정대현 회장님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정대현, 드디어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들었어요. 가슴이 뛰면서 목이 메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선배 요양보호사인 수연 언니가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VIP 병동이라 시설이 정말 좋다는 것, 회장님은 성격이 온화하셔서 돌보기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것 등등.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두툼한 카펫이 깔린 바닥에서는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은은한 조명이 복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수연 선배가 505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를 뵙게 되었습니다. 창가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으로 수척해지셨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안녕하세요, 회장님. 새로운 요양보호사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유진, 참 좋은 이름이네요. 왠지 정말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저를 딸로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혈연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수연 선배가 자세히 업무를 설명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생활 패턴, 좋아하는 음식,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적어주었습니다. 매일 오후 정원 산책을 좋아하신다는 것, 식사도 잘 드시고 성격이 온화하시다는 것 등등. 그런데 선배님은 갑자기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수연 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말을 흐리며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 씨, 조심하세요. 이 병원은 생각보다 복잡한 곳이에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더 컸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기상 도움부터 식사, 산책, 취침까지 모든 일상을 함께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어요. 매일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가끔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드디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비록 아버지가 저를 딸로는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어요. 아버지가 절 그냥 직원으로만 보실 때마다 아버지, 저 유진이에요. 아버지 딸이에요라고 외치고 싶었거든요. 혼자 중얼거리며 희망을 품었어요. 언젠가는 기억하실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묘했고 수연 선배가 남긴 경고의 말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과연 이 평안요양병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복도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 병실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는 키 큰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잘 다려진 고급 정장에 반들반들한 구두,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미소를 지은 그 남자는 첫 느낌부터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외모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정유진 요양보호사님이죠? 저는 최민석 병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는데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악수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꽤 단단하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정대현 회장님 담당이시라고 들었어요. 우리 병원의 가장 중요한 환자분 중 한 분이죠.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상사가 신입 직원을 보는 시선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색하게 대답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부터 민석은 유난히 자주 나타났어요. 정기 점검이라며
아버지 병실에 들어와서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다른 환자 병실은 간단히 둘러보면서도 아버지 병실에서는 유독 오래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입 직원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지켜보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유진 씨, 일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민석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제게 말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녁에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치고는 뭔가 이상했어요. 죄송하지만 퇴근 후에는 바빠서요. 그렇게 거리감을 둘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민석의 미소가 점점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친근함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나면서 민석의 관심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개인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쳤다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캐묻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분이 우리 병원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경고등이 빨갛게 켜졌어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은 야간 근무였어요. 아버지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고 병원 전체가 고요했어요. 간호 기록을 정리하려고 조용한 사무실로 향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진 복도는 평소보다 더 적막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민석이 들어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병원장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유진 씨, 이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석이 뒤에서 문을 닫았어요. 딸깍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갑자기 사무실이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민석이 제 바로 옆까지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그의 채취가 느껴지면서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마치고 나갈 예정이에요. 유진 씨, 왜 그렇게 저를 경계하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눈빛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 같았어요. 저는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겁고 불쾌한 손길이었어요. 그 손길에서 아기가 느껴졌어요. 유진 씨, 이 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려면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정대현 회장님 같은 VIP 환자를 담당하려면 말이죠.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무서웠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싫어요. 손 떼세요. 소리치며 민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가면을 벗은 악마 같았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제발 그냥 일만 하게 해주세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석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정대현 회장 담당해서 빼버리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민석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어요. 악마 같은 미소였어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민석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그 시선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병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도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시선을 피했어요. 무언가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수간호사 은주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간호사인 은주 선배는 항상 따뜻하고 공정한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피할 때도 은주 선배만은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유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구석진 휴게실로 데려가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역시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병원에서는 비밀이란 게 없나 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배님.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유진 씨 잘못이 전혀 아니라고요. 은주 선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최민석 원장은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은주 선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걱정이 느껴졌어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유진 씨가 처음이 아니에요. 예쁘고 젊은 직원들한테는 항상 결국 다들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정대현 회장님이 유진 씨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은주 선배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가족들이 직접 유진 씨를 지정해서 요청한 건이거든요. 작은 희망이 보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를 돌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버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좀 진정되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아버지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위협도 현실이었어요.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민석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연 선배가 떠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경고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민석의 위협,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그 말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수연 언니의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던 그 절박함까지 분명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수연 선배가 쓰던 라커를 정리하러 갔어요. 병원 측에서 남은 물건들을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조금이라도 선배가 뭔가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라커를 열어보니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 남아 있었어요. 화장품, 여분의 유니폼, 그리고 구석에 숨겨져 있던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평범한 검은색 수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날짜별로 빽빽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어요. 손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마치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쓴 것 같았어요. 2024년 3월 15일 오늘 또 원장이 사무실로 불렀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불편한 농담을 했다. 너무 무서웠다. 첫 번째 기록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24년 4월 2일 야간 근무 중에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허리를 만졌다. 소리 지를 뻔했다. 2024년 5월 10일 신입 간호사 한지영 씨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가 유일하지 않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민석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험해지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4년 6월 20일 오늘은 정말 위험했다. 원장이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다. 간신히 도망쳤다. 손목에 멍이 들었다. 2024년 7월 3일 한지영 씨가 그만뒀다.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나도 한계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신고할 용기도 없다. 누가 믿어줄까? 원장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다.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연 선배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던 거였어요. 바로 수연 선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번호는 직원 명단에 남아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연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목소리였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선배님, 저 유진이에요. 어머, 유진 씨. 어떻게? 놀란 목소리였어요. 아마 병원에서 연락이 올 줄 몰랐을 거예요. 선배님을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 선배도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어요. 다음 날, 수연 선배가 새로 일하고 있는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배는 예전보다 많이 밝아 보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수첩을 봤어요. 수첩을 꺼내 보여주자 수연 선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선배의 온몸이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그걸 어떻게? 락커에 남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혼자 견뎌내셨어요? 수연 선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혼자 감춰왔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신고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원장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회와 자책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다른 분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적혀 있던데요. 네, 한지영 씨. 그리고 그 전에 일했던 박서윤 씨도요. 모두 결국 참지 못하고 떠났어요. 수연 선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났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유진 씨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죠?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정대현 회장님 때문에라도요. 알아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원장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수연 선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조심하세요. 유진 씨. 정말 조심하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연 선배처럼, 한지영 씨처럼, 박서윤 씨처럼 그냥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어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민석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세세하게 적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민석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기회는 곧 찾아왔어요. 사흘 후 또다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민석이 나타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상대로 밤 10시쯤 민석이 나타났어요. 언제나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악의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유진 씨, 생각은 해보셨나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무슨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르시겠다고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민석이 제 옆에 바싹 다가왔어요. 예전처럼 위협적이고 불쾌했어요. 저는 원장님과 특별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민석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위협적으로요. 놓으세요. 유진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민석의 다른 손이 제 얼굴에 다가왔어요. 역겨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소리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지하 세탁실로 발령 내겠어요. 정대현 회장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맡게 될 거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원장인데요. 민석이 비웃으며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민석의 성추행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쾌한 말을 건넸고 업무 중에도 불필요하게 접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엄마가 병원에 가서 내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해.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피해왔던 어머니가 갑자기 만나보겠다고 하시다니요. 엄마가요? 갑자기 왜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러지. 그리고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내일 오전에 갈 생각이야. 너도 함께 있어줘.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신다는 것도 떨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오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민석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첩에 적힌 수연 선배의 마지막 글이 다시 생각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신고할 용기도 없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내일 어머니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날 오전 10시 어머니가 평안요양병원에 도착하셨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오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셨어요. 검은색 정장에 깔끔한 화장을 하셨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어요. 긴장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끔씩 깊은 한숨만 쉬셨을 뿐이에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왔던 만남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셨을까요? 후회,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으실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정말 나를 알아볼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30년간의 불안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과연 자신을 기억할지 걱정스러워하고 계셨어요. 505실 문 앞에 서니 어머니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어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고 계셨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따스한 오전 햇살이 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한 순간이었어요. 회장님, 연회객이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이 커지셨어요. 소희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 한마디에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대현 씨, 나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있겠어? 당신은 내 소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의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이 마주 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셨어요. 서로의 손을 잡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어요. 30년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말이에요. 두 분이 주고받는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까지요. 미안해. 소희야,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더 미안해요. 두 분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한참을 서로 바라보시더니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우리 딸은, 우리 유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복잡했어요.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긴 망설임 끝에 입을 여셨어요. 대현 씨, 사실은 우리 딸이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돌보고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딸이라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점점 선명해지셨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저에게 친근함을 느꼈는지, 왜 제 이름이 좋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요. 정유진이 우리 딸이에요. 어머니의 확인을 들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셨을 거예요. 유진아, 내 딸 유진아.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에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서 꽉 안겼어요. 아버지도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품이구나 싶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품이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동안 딸 곁에 있지 못했던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함께 있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30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이런 기분이 완전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왜 아버지의 존재를 숨겼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유진아, 여기서 일하면서 힘든 일은 없었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민석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민석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면회 중이시군요. 네. 저희는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시자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섬뜩했어요. 그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유진 씨, 나중에 잠깐 사무실로 와주세요. 민석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째려보는 시선이 위협적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니? 아버지가 예리한 직감으로 물어보셨어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민석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병원장님이에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살아나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직감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석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들어가니 민석이 책상에 기대어 비웃고 있었어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대현 회장의 딸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도도했나 보네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는데요. 민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끔찍한 미소였어요. 뭔가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제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민석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일부터 유진 씨는 3층 치매 환자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정대현 회장님은 다른 요양보호사가 맡을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없다고요. 싫으면 그만두세요. 하지만 그러면 아버지가 슬퍼하겠죠? 딸이 자기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하시면 말이에요. 정말 악마 같은 말이었어요. 제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볼모로 삼는 비열한 협박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됐어요. 오늘 어머니와 재회하시면서 너무 많은 감정적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 제 문제까지 더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유진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날카로운 관찰력이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피곤해서요. 정말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아버지한테 꼭 말해. 알겠니? 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 다음 날부터 정말로 다른 환자를 맡게 되었어요. 3층의 중증 치매 환자분이었어요. 아버지와 떨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3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아버지인데 이렇게 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새로 맡게 된 환자분은 아버지와 달리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아픈 건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직원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아버지도 계속 저를 찾으셨다고 했어요. 새로운 요양보호사에게 유진이는 어디 갔느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석의 계획대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홀로 남은 휴게실에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어요. 아버지도, 저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3층에서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민석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져갔어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민석의 성추행을 녹음한 파일들, 수연 선배의 수첩,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까지요.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또 다른 위협을 가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녹음기를 켜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유진 씨, 3층에서 일하는 기분이 어때요? 민석이 비웃으며 물어봤어요. 책상에 기댄 채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단했어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럽게 바뀌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신 뭘 한 거야? 진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민석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한 표정이셨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민석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유진아, 이 사람이 너를 괴롭혔니?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물어보셨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민석을 공식적으로 고발했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수첩,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까지요. 처음에는 인사팀에서도 믿지 않으려 했어요. 병원장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연 선배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해 주었어요. 그 용기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저도 당했어요. 한지영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나섰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박서윤 씨도 전화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미 병원을 떠났지만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용기 있게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씩 쌓여가는 증언들 앞에서 민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민석은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의사 면허도 박탈되었고 병원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동안 권력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던 그의 만행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마침내 악몽이 끝난 거예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병원장이 취임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여성 의사셨고 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트레 병원장이 전 직원 앞에서 약속했어요.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재회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용감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재계 직원 권익 보호팀장 자리를 제안한 거였어요. 유진 씨의 용기가 이 병원을 바꿨어요. 이제 다른 직원들도 도와주세요. 새 병원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정말 보람있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수연 선배도 심리치료를 받으며 점점 나아졌어요. 가끔 병원을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유진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 선배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평안요양병원은 정말로 평안한 곳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환자분들도 행복해 하셨어요.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저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치매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시는 날들도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오후 정원을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가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새로 온 후배 요양보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다른 부서 직원이 자꾸 불편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대로 된 신고 시스템이 있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용기를 잃지 마. 우리에게는 이제 든든한 보호막이 있어. 후배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었어요. 정말 해결될까요? 물론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유진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걸었어요. 진정한 평안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함께하는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지금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평안요양병원은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희망찬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